아버지는 살인자였다. 나는 그 살인자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인생은 모두 무너졌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정유정의 심리 서스펜스 소설 7년의 밤입니다. 죄의 대물림, 복수의 집착, 그리고 고통의 회복까지. 지금부터 한 소년과 한 남자의 7년을 따라가 봅니다. 2004년 늦가을, 경상북도의 산골 마을 세령호. 이곳은 소박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경비원 최연수와 그의 아들 서원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연수는 전직 야구 선수였으나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후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막다른 길에 몰린다. 그 후 아들과 함께 세령호 댐 관리인으로 정근하여 일하게 된다. 과거의 영광을 잃고 가정도 불행하다. 아내와의 갈등은 계속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최연수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느 날 한밤중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최연수는 세령호 인근 도로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치는 사고를 낸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수색하지만 아이는 사라지고 없고 현수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도로 옆 호수에 차를 빠뜨리고 현장을 떠난다. 이 여자아이는 세령마을의 유지이자 지역 병원을 운영하는 외과의사 오영재의 외동딸 오세령이었다. 최연수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아들에게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들 서원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함을 느낀다. 며칠 뒤 오세령이 실종되었고 마을 전체가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선다. 오영재는 딸의 행적을 추적하며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낸다. 오세령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도망치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고 정황상 가출이 아닌 사건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고 마을 주민들의 협조도 받지 못한 채 위궁에 빠진다. 하지만 오영재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그는 병원에서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사람들을 압박하고 조용히 사건의 진실에 접근한다. 그러던 중 최연수의 수상한 행적과 알리바이의 의문을 갖게 된다. 오영재는 결국 최연수가 오세령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를 망가뜨릴 복수를 결심한다. 최연수는 갈수록 압박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 결국 그는 댐 수문을 열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실패한다. 오세령의 시신과 차량 잔해가 발견되며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그는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연수의 어린 아들 서원은 살인자의 아들로 낙인 찍힌다. 이후 서원의 삶은 철저히 무너진다. 학교에서는 왕따와 폭력에 시달리고 어머니는 그를 버리고 떠나며 보호자 없이 남겨진다. 오영재는 딸을 죽게 한 최연수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아들 서원을 통해 복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서 서원의 삶을 뒤흔든다. 학교에 압력을 가해 전학을 종용하고 후견인을 맞는 척하면서 서원을 고립시킨다. 그는 서원을 죄인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로 규정하고 죄는 세습된다는 논리를 들이댄다. 서원은 말없이 버티지만 내면에서는 무너져 간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괴감 속에서 살아간다. 주변의 냉대, 조롱, 혐오 속에서 그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괴물이라 느낀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이며 서원은 삶의 끝자락까지 내몰린다. 그러던 중 서원은 아버지로부터 남겨진 편지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사건 직후 현수가
서원에게 보내려 했지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들만은 지키고 싶었다는 절절한 고백과 함께 세령호에서 벌어진 사고의 진실을 서술한다. 현수는 살인자가 아니었으며 순간의 패닉과 공포 속에서 판단력을 잃고 비극을 초래했음을 고백한다. 편지를 읽은 서원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 서원은 사건의 진상을 더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기록과 주변의 조각난 정보들을 모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영재가 그동안 자신에게 행했던 행동들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복수였음을 깨닫는다. 오영재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그 집착은 점점 서원이라는 인간 자체를 파괴해 나갔다. 오영재는 최현수가 복역 중 병사로 사망한 후에도 복수심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제 서원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진정한 복수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서원을 데리고 세령으로 향한 오영재는 딸 오세령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호수 위에 다시 서게 된다. 그는 서원에게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서원은 오히려 오영재에게 과거의 딸 오세령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킨다. 오세령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으며 살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로이 자랐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어 했고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진정으로 그녀를 괴롭힌 건 직접적으로는 오영재 자신이었다. 서원의 이 말에 오영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된다.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사랑했던 딸에게조차 사랑을 주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무너진다. 결국 오영재는 자신이 만든 괴물 같은 삶의 끝에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그는 세령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진다. 마치 7년 전 오세령이 그랬던 것처럼 호수는 또 다른 비극을 삼켜버린다. 서원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남는다. 시간이 흘러 서원은 세령호를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간다. 그는 여전히 살인자의 아들로 기억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죄를 떠안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 삶을 택한 것이다. 7년의 밤은 결국 복수와 죄책감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유정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과 갈등을 탐구한다. 소설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의 삶을 얽히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한다. 결국 이 소설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그리며 죄와 벌을 넘어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원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이해를 선택한다. 그는 복수의 끝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이 작품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하는 혐오, 낙인, 복수심,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구조를 해체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죄는 개인의 것이며 전가되어선 안 된다. 복수는 정의가 아닌 또 다른 파괴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